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게 한국의 교육 현장이라고요?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대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해 IC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학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과학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세계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수학교사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차 수학교사이자 영재교육 전문가인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함께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대체 무엇이 영국의 수재 교사를 한국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한국의 교육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세인트 폴스 여학교에서 15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의 전통 있는 사립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을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로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특히 제 딸 에밀리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보여준 에밀리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수학 영재로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작년 겨울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됐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학생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영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에밀리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영국 대표로 뽑힌 것이었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수학 경시대회를 통해 수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별하죠.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영국 수학올림피아드 1라운드에 초대되는데 에밀리도 이 단계를 거쳐 상위권에 오르며 2라운드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였죠. 하지만 대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전원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영국은 가까스로 동메달 1개를 따는데 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학올림피아드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은 연이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더 큰 충격은 그 후였습니다. 14살이 된 에밀리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딸을 보며 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수학 못하겠어. 매일 밤 숙제 때문에 싸우는 우리 모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때 영재였던 제 딸이 이제는 수학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며 보건실로 도망가곤 했죠. 더 이상 즐거움 대신 두려움이 에밀리의 눈에 가득했고 저 역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BBC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한 장면이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영상 속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입체 도형을 직접 회전시키며 공간 지각력을 배우는 수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손짓으로 입체 도형을 조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소개되었는데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적절한 문제를 추천하며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감탄과 의문이 교차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학생들에게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협력 학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막연히 떠올리던 주입식 교육이라는 기존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상 속 교사는 학생들에게 왜 이런 풀이가 나왔는지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묻고 학생들은 서로의 풀이를 공유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은 모든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되었어요. VR과 AI는 일부 시범학교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한 한국 학생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커리큘럼 변화, 그리고 미래 교육기술 도입 사례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교육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딸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성장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저와 에밀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제 서재에서 사직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가르쳤던 학교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선생님, 정말 한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던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다른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어떤 이는 제가 미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격려해줬답니다. 집에 돌아와 에밀리에게 이야기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격하게 반대하던 에밀리였지만 BBC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혼한 전 남편 마이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바탕 큰 소리가 오갔지만 결국 제 결심을 막을 순 없었죠.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를 번역해서 가져갔죠. 그동안 영국의 방식으로만 수업을 해왔지만 떠나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교실 안은 금세 흥미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정말 독특해요. 우리가 배우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네요. 다른 학생도 감탄하며 덧붙였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라니.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흥미로워요. 아이들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이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몇 년 전 에밀리의 수학 경시대회 금메달이 나왔어요. 그때는 에밀리도 저도 얼마나 행복했던지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죠. 런던의 마지막 밤, 에밀리와 저는 테임즈 강변을 걸었어요. 늘 보던 런던 아이가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에밀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수학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한국에 가면 혹시 달라질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내린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한국으로 떠날 날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분명 큰 도전이었지만 에밀리와 저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친절한 안내,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첨단 기술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맞나 싶었죠. 서울국제학교에 처음 방문하던 날은 더 놀라웠습니다.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실마다 최신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을 사용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선생님, 이쪽이 수학 교실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수업 공간으로 들어섰을 때 디지털 교구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습 자료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며 서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영국에서는 주로 교사 주도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 조금 힘들어했어요.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교실에서는 국제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수학을 영어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에밀리가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히 수업 방식이 에밀리에게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유도했거든요. 학생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논의했고 서로의 풀이를 검토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직접 유도해보라고 했어. 수업 후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처음엔 조금 어려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금방 풀 수 있었어. 너무 재미있었어. 한 달이 지나자 에밀리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죠.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성적이 D였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에밀리는 그동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눈빛 대신 호기심과 자신감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에밀리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꺼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그런 장벽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에밀리와 한국 친구들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째. 저도 이제는 이곳의 교육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교육자로서도 큰 성장을 느꼈죠. 특히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거꾸로 학습 방식은 여전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학교에서는 문제를 토론하거나 실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처음엔 학생들이 과연 준비를 해올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마다 활발히 토론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에밀리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수학 동아리에 들어갔어. 매주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고 경시대회 준비도 한대. 너무 기대돼. 수학 동아리 가입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스스로 한국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했어요. 각자 모은 문제들을 함께 풀고 풀이 방법을 공유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에밀리는 수학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문제를 풀고 서로 토론하는 공간이었죠. 엄마,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면서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였어요. 수학이 단순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취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엔 단순히 에밀리의 학습 지원에만 집중했지만 제 직업적 정체성인 교사로서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처음엔 단순히 수업을 참관하거나 교육 방식의 차이를 기록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한 교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윌리엄스 선생님, 듣자 하니 영국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다고요? 여기서도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요? 언어도 서툰데요. 라고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 교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익숙해요. 게다가 윌리엄스 선생님의 새로운 접근법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국제학교에서 게스트 교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제 영국식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낯선 접근법에 흥미를 보였고 수업이 끝난 후 교사들이 제게 다가와 칭찬과 함께 조언을 구했죠. 이런 방법은 처음이에요.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이 정말 신선해요. 그들의 피드백을 듣는 순간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측의 추천으로 매주 열리는 수학 수업 연구회에 정식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수학 교사들이 모여 수업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교수법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죠. 처음엔 제가 그들 사이에 낄 자격이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첫 회의에서 제가 진행한 수업 사례를 소개했을 때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밀리의 변화 역시 그런 제게 끊임없이 놀라움과 동기를 주었죠. 1년 전만 해도 수학 문제만 보면 고개를 저으며 도망가던 에밀리가 이제는 스스로 경시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준비 과정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한국 학생들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체로 혼자서 준비하고 시험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은 전혀 달랐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내며 준비하더라고요. 문제를 공유한다고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제가 묻자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여긴 그런 경쟁이 아니야. 다 같이 잘하고 싶은 거지.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예전 영상으로 보았던 VR과 AI를 활용한 수업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적분 수업에서 VR을 활용해 3D 그래프를 시각화하거나 AI 플랫폼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하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교육의 가능성을 얼마나 넓혀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동료 교사들과 화상으로 미팅할 때 이 경험을 공유하니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방식은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도 도입하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배우고 적용할 점이 무궁무진했죠. 에밀리도 이제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영국 수학교육협회에서 연락이 온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수학 교육 사례를 영국 교사들 앞에서 발표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에밀리의 변화를 보면서 용기를 냈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에밀리의 지난 성적표들을 다시 봤어요. 6개월 만에 수학 성적이 D에서 A로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에밀리의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표 전날 에밀리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내가 영상 하나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에밀리가 만든 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VR로 입체 도형을 학습하는 장면,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에서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 수학 카페에서의 열띤 토론까지 6개월 동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 이 영상 보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 나처럼 수학이 두려웠던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에밀리의 말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발표 당일, 런던 교육청 강당은 400명의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국 내 수학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던 터라 모두의 관심이 한국 사례에 쏠려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업 방식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일부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영상이 시작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VR을 활용해 입체 도형을 탐구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석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풀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교육이 모든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방식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떤가요? 교사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당장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문화를 심어줘야 합니다. 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라고 말하며 협력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에밀리의 영상은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몇 군데 학교에서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제가 가르쳤던 학교가 첫 시범 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가 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졌죠. 에밀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후배들을 위한 수학 멘토링을 자청하기도 했죠. 자신처럼 수학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자신이 겪은 변화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영국 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는데 자신감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준비하겠다며 설레는 표정을 짓던 에밀리를 보면서 제 선택이 단순히 저희 모녀의 삶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저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는 오히려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영국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떠난 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교실마다 스마트보드가 설치됐고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우느라 분주했답니다. 처음 출근한 날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영교육혁신센터의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거였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접목하는 일이었어요. 에밀리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립기도 했고 VR 수업도 아직 영국에서는 시작 단계라 아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에밀리가 직접 수학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서로 돕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교사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하는 연구 모임에 점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죠.
한국의 수업 동영상을 함께 보고 토론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런던 시내 여러 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 요청도 쏟아졌죠. 한국의 교육 방식이 영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에밀리는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에 한창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시도해보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며칠 전에는 한국의 김민지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어요. 양국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학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교육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내년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한영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서 보여준 성과를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즐겁네요. 에밀리도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해요. 커서 수학 교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대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교육 방식을 배운 게 아니라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을 다녀온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을 도입하면서 협력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예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협력학습 문화가 정착되면서 성적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답니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우리 학교는 이제 한영교육 교류의 중심이 되었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한국 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특히 수학 수업에서는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답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수학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지역 수학 경시대회 출전을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협력학습과 창의적 문제 접근 방식이 에밀리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는 다른 학교들의 관심도 끌었어요. 런던 시내의 여러 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우리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특히 수학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거워졌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하는 교사 연구 모임도 활발해졌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교사들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한국의 수업 동영상을 함께 보고 토론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교사들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수업 준비를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는 데 열정을 보이고 있답니다. 한국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에밀리는 이제 자신만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몇 명과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난주 있었던 교내 수학 경시대회였어요. 예전에는 개인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팀 대회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의 김민지 선생님과 온라인 공동 수업을 진행했어요. 양국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학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교육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교육단체에서도 우리 학교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고 다른 학교들도 하나둘 이 방식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대학에 가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싶대요. 자기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교육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깨달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영국의 교육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에밀리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가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때가 있나 봅니다. 저희의 도전이 영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영국 교사 모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첨단 교육 시스템 활용부터 학생들의 협력 학습 문화까지 한국 교육의 혁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이 수학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한국 교육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